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이른 아침 새벽이 상당히 좋아요. 본인한테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같이 좋아야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천만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만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잘 돼야죠. 여러분이 잘 되면은 결국 저도 잘 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함께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서로 전 제가 떠들어대고 여러분들은 들어주고 또 소통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많이 써주십시오. 참 하여튼 같이 이렇게 서로 한번 힘차게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야기 소식들은 한번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 드시면 돼. 귀로 듣고 필요한 것은 가슴속으로 담고 버릴 건 버리시면 됩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뭐 카카오나 뭐 이런 네이버보다는 저는 삼성을 더욱더 사랑하는 남자이자 주주이고 투자자이죠. 우리가 지난 15일에 카카오톡 서비스를 봤어요. 이게 중단이다 보니까 불편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서버, 스토리지, 뭐 네트워크 설비를 모아놓은 공간이에요. 공간.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핵심 인프라. 구글하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그 전 세계 곳곳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자사의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중에선 네이버가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카카오 등 그 대다수 기업은 삼성 SDS나 LG CNS, SK CNC, KT 같은 그런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 같은데 비용이나 데이터 시설 관리 등의 그 측면에서는 뭐 효율적이기 때문에 외주라고 할지 그렇게 아주 외부에다 거의 맡기는 것 같아요. 이렇듯 데이터 센터 산업이 이제 커지면서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D램이 있어. 그리고 스토리지용 SSD 이걸 팔아가지고 매 분기 조 단위 매출을 현재 기록 중이죠. 시장조사 업체 그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2분기 삼성전자 그 기업용 SSD 시장 점유율이 44.5%더라. 그럼 매출은 그 32억 5,900만 달러야. 대략 그렇게 추정되고 있고, 하이닉스도 점유율이 24.4%다. 매출은 17억 8,900만 달러, 한 2조 5,800억 정도로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투자 위축은 삼성과 같은 기업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그 시장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잠정 매출,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기록한 그 원인 중 하나가 부진했던 서버용 D램 판매가 꼽힙니다. 삼성은 그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서버 D램 수요는 괜찮다고 평가를 했어요. 하지만 그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이다 보니까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용 D램 매출이 이제 목표에 못 미치는 거야. 못 미친다. 이 서버용 반도체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왜냐, PC 수요 이게 또 감소,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의 판매 부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PC나 모바일 반도체 시장도 같이 얼어붙는 거야. 뭐 수요가 급감하다 보니까 반도체 공급사들은 앞다퉈 가지고 감산에 나서고 있어요. 그 일본의 낸드 플래시 업체 키오시아 있죠. 키오시아는 그 웨이퍼 투입량을 30% 줄이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반도체를 그만큼 적게 생산하겠다는 건데,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은 2023 회계년도에 반도체 장비 투자를 한 50% 정도 줄이겠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지난 13일에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도 올 연말까지 설비 투자액을 한 360억 달러 정도로 기존 대비 한 10% 줄인대요. 그 이유로는 반도체 장비 그 반입 지연과 함께 현재 그 악화하고 있는 세계 경기를 꼽아요. 경기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 이날 열린 실적 설명회에서도 TSMC 경영진이 중장기 반도체 수요는 괜찮지만은 단기적으로 보니까 신중하게 투자하겠다고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시선은 세계 1등 D램, 낸드 플래시 업체 삼성전자에 쏠리는 거야. 시선이. 삼성 고위 관계자도 지난 5일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테크데이에서 현재 논의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뭐가 논의는 없냐? 그러니까 감산에 대한 논의가 없다네. 감산.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게 기조다. 그러나 심각한 공급 부족과 과잉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급 축소 의도를 갖고 생산 라인 가동을 멈추거나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투입량을 줄이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겠다. 그게 삼성의 의도입니다. 다만 생산 라인의 그 제품 조합을 바꾸거나 공정 전환, 라인 효율화 최적화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급량을 조절하는 전략은 삼성전자는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하죠. 그게 삼성 안팎의 관측이고, 삼성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인위적인 감산은 안 했지만은 공급량 조절은 업황에 따라 수시로 진행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어요. 종합하면은 삼성은 다른 업체들처럼 감산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이유가 뭐냐? 삼성전자가 과거처럼 손실을 감수하고 다른 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기 위해서 공급량을 줄이지 않는 치킨 게임, 이 치킨 게임을 벌일 가능성 크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2000년대와 달리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그 D램은 3곳, 낸드는 5곳 정도 기업으로 압축돼 있어요. 그래서 실익이 크지 않아. 앞으로는 뭐 치킨 게임은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힌트는 그 삼성전자가 그 주요 반도체 경영진의 발언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 단기적으로 이제 부침이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배 사장이 지난 5일 삼성전자가 약 40년간 만들어낸 메모리 총 저장 용량이 한 1조 기가바이트를 넘어서서 이 중 절반이 최근 3년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변하는 그 디지털 전환을 이제 체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어서 향후 이제 고대역폭, 고용량, 고효율 이런 메모리를 통해서 다양한 새로운 그 플랫폼과 상호 진화하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런 겁니다. 이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보다 짧아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는데, 과거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하락이 약 3년 주기로 반복이 되어 수요가 늘면은 업체들이 앞다퉈서 이제 설비 증설에 나서는 거고, 이것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고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최근에 한 1년 6개월 정도로 이제 사이클 그 주기가 짧아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야. 그 이유로는 그 PC나 모바일, 서버, 자동차 등 그 메모리 반도체의 그 주요 수요처가 이제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수요처마다 업황이 달라. 예를 들면 PC와 모바일 업황이 부진해도 서버와 자동차용 그 반도체 수요가 달아나면은 결국 하락 사이클이 짧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장이죠. 경기현 사장도 최근에 경기 사이클이 빨라지면서 이제 불황기에 투자를 적게 하는 게 호황기에 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그 업앤다운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투자하는 게 맞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삼성의 판단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우상향이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기가 내년 상반기쯤에 상승기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그때 공급량을 늘려서 최대의 매출을 뽑아내려면은 지금 투자를 줄이면 안 된다. 그런 분석이에요.
삼성 반도체 사업 전략은 오는 27일 그 열리는 3분기 실적 설명회 여기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 반도체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는 지속적인 성장이 약간 예측되면서 그 반도체 업계의 새로운 또 전장으로 떠올랐어. 삼성을 이번에 제쳤어. 누가 올 3, 4분기 기준했을 때 TSMC가 제쳤는데 이 반도체 매출 세계 1위에 오른 TSMC가 독일하고 일본을 비롯해서 글로벌 주요 완성차 브랜드 그 국가에 신규 생산 라인을 건설하는 등 그 차량용 반도체 주도권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 같아요. 삼성도 이제 2025년 차량용 메모리 1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에 이어 이제 삼성 TSMC하고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경쟁 구도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일단은 대만 언론이 그래요. 외신을 인용해서 TSMC가 독일의 인피니온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 그런 보쉬의 그 반도체 거점인 그 드레스덴 지역에다 반도체 공장 설립을 고려 중이다 보도를 했어요. TSMC는 이날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 시찰단 독일에 파견할 거라고 합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그 튜더인 그 TSMC 회장은 주주들한테 인피니언하고 폭스바겐 그 다임러 같은 주요 고객사가 있는 독일에 반도체 공장을 그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현재 그 파운드리 업체인 그 세계 최대죠. TSMC가 최근에 그 해외 생산 기지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2020년 말에 미국 애리나주에 360억 달러를 투입해 가지고 2나노급의 공장 건설을 시작했는데 지난해 10월에는 소니와 일본 구마모토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구마모토가 위치한 큐슈는 닛산하고 토요타 등 일본 그 자동차 생산 공장이 밀집해 자동차의 섬이라고 불립니다. 삼성도 그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차량용 반도체 힘을 좀 싣고 전장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그 삼성 테크데이에서 차량용 반도체 그 시장,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 1등 마이크론을 제치고 25년에는 차량용 메모리 1위 달성을 선언했습니다. TSMC에 지쳐지는 파운드리에도 승부수를 던질 겁니다. 이날 삼성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 그 트랜지스터 기술 혁신을 계속해서 25년에는 2나노, 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공개를 한 거야. 그래서 TSMC는 지난 5월에 1.4나노 그 개발을 공식화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진 않았고 시장에서는 양산 시점을 한 2027에서 28년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 모바일용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그 스마트폰 그 업황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구조로 체질 개선이라고 하죠. 체질 개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삼성은 그 고성능 컴퓨팅하고 차량용 반도체, 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이렇게 모바일 외에 제품 매출 비중을 한 50% 이상 늘린다는 것이 목표예요. 지금 보니까 업계에서는 뭐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 이런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업계 관계자도 자율주행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동차 한 대에 탑재되는 반도체만 수천 개야. 그 수천 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TSMC와 삼성이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시장조사 업체 IC 인사이트에 따르니까 26년까지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한 13.4% 정도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7.4에서 올해는 8.5%예요. 2026년에는 9.9%까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상당히 중요해요. 차가 늘어나면은 늘어날 테고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 들어가고
뭐 인공지능 그런 기술 들어가면은 메모리 겁나게 팔릴 겁니다. 메모리 겁나게 많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죠.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죠. 이 친구 사진 속의 인물, 이 페이스북 회장이죠. CEO, CEO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삼성전자 그 최고 경영진이 이제 맞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고 하는데, 지난 13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랍니다. 아메리카에서 어깨 보니까 그 저커버그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삼성 그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미국을 방문 중이던 한종희 부회장하고 노태문 사장과 회동하고 가상현실 기기 개발과 제작 등 그런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어요. 볼 때. 지난 11일에 그 메타가, 이제 메타랍니다. 페이스북이 아니지, 메타야. 메타는 메타 커넥트 2022를 통해서 차세대 VR 헤드셋이야. VR 헤드셋 그 메타 퀘스트 프로를 공개했는데, 이 자리에서 저커버그가 우리 역할은 개방형 생태계가 승리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개방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 퀘스트 그 프로는 기존의 VR 헤드셋에 현실 세계랑 VR을 결합한 혼합 현실까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기예요. 삼성도 역시 올해 SDSC에서 개방성을 강조했는데 양사의 접점이 개방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 협력을 통해서 그 VR 기기 경쟁에서 뭔가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행보도 읽혀진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VR 관련해서 삼성전자랑 그 메타의 협력 가능성은 이전부터 꾸준하게 제시되어 왔어요. 지난 2016년인 거야. 그 스페인에서 열린 그 MWC에서 저커버그가 갤럭시 S7 공개 행사에 직접 참석을 해. 그리고 이제 삼성과의 그 VR 사업 협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삼성 측은 이번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구체적인 것으로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나름대로 이제 뭐 비공개인 것 같아요. 비공개. 상당히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 주가 보면은 아주 막 처참해요. 특히 반도체 기업들. 하여튼 전 세계 수요 감소로 인해서 반도체 겨울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저는 겨울이 아니라 이게 빙하기인 것 같아요. 빙하기. 빙하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큰 폭으로 하락은 했는데 그 해외 주요 반도체 업체 가운데 가장 덜 빠졌어. 여러분들 한때는 막 삼성이 가장 많이 빠졌다고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는데 알고 봤더니 딴 놈들은 더 빠진 거야. 딴 기업들은. 삼성은 그나마 양반이에요. 양반. 세계 시가총액 1위에서 100위 안에 반도체 기업이 총 7개 있어요. 7개가 있는데 이 중에 시총 27위 삼성전자 주가 하락률이 가장 적었다. 여기 보면 시총 21등 엔비디아 봐. 난 엔비디아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얘가 21위야? 응? 주가 하락률이 60%예요. 60.29. 이들의 시가총액 차이가 줄어들면서 순위 바뀜이 나타날지 주목이 되는 겁니다. 먼저 반도체 밸류체인을 보니까 그 종합 반도체 업체, 팹립스, 파운드리로 나뉘는데 그 IDM이 그 종합 반도체 업체예요. 반도체 설계랑 제조, 패키징, 테스트까지 자체 해결 가능한 종합 반도체 업체죠. IDM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IDM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IDM, 영어로 IDM이에요. 팹립스는 생산은 하지 않죠. 반도체 설계만 하는 업체인데 퀄컴, 엔비디아, 텔레칩스 이런 기업들이야. 그러니까 도대체 엔비디아가 설계만 하는 놈들인데 무슨 시총이 내가 볼 땐 거품이야. 이거 말전 거품 같아요. 하여튼 파운드리는 다른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대만의 TSMC, DB 하이텍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의 주가는 연초인 1월 3일 78,600원에서 이달 14일 56,300원으로 28% 빠졌어요. 하여튼 시가총액은 381조, 엔비디아는 연초 301달러에서 이달 13일 119달러까지 60% 빠졌어.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427조입니다.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40조 원대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웃깁니다. 삼성전자 잘하고 있어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크나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갑시다. 다른 종목 보세요. 인텔, ASML 그 잘 나가는 값 ASML도 이 정도입니다. TSMC도 34%나 빠졌어. 역시 삼성 좋다. 잘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